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30대 남성 김 씨.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봤던 김 씨는 몇 년 전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웃음을 잃었습니다. 수차례 이어진 수술에 나날이 쇠약해지는 어머니.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병원비 때문에 김 씨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. 얼마 전 병원비로 고민하던 김 씨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해 듣게 됩니다. 찾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 상당한 재력가였던 부친의 유산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이 상속받아간 다음이었는데요. 김 씨가 유산을 요구하자 이복형은 이미 끝난 일이라면서 김 씨의 어머니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줍니다. 25년 전 어머니는 김 씨가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합의서를 쓰고 그 대가로 집을 한 채 받았던 건데요. 친아들이 아니라는 25년 전 합의서는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? 김 씨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이복 형제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30대 남성의 사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는 얼마 전까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요. 그냥 그 상태로 어머니와 쭉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. 네, 30대 남성 김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김 씨의 머릿속엔 아버지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문득 조그맣게 기억이 나는 건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됐을 때 집에 모르는 아저씨가 한번 와서 가끔 맛있는 과자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리고 그 남성이 집을 빠져나가면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남몰래 우는 모습을 봤던 거 그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는데요. 그런 과정에서 이 어머니도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 30대 남성 김 씨에게 하지 않았고요. 아들에게. 이 아들도 구태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았습니다. 뭐 학교 다닐 때 뭐 아빠 없는 아들 애라고 해서 좀 놀림받고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지병이 생기면서 뭐 수술, 입원, 퇴원 그리고 또 다시 수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간병하는 간번 비용이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. 지금 현재 어머니는 수술을 또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, 30대 아들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사실 이제 같은 남자로서 어렸을 때 커나가는 성장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게 상당히 큰데 늘 그리웠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지병을 이제 앓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. 두 모자가요. 빚이 좀 있답니다. 이미 빚이 있는 상태인데 어머니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병원비 때문에 많지 않았겠어요.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은 얘기 이제 못 하셨는데 해야 되겠네요. 이 어머니가 사실은 25년 전에 부인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너를 낳았다. 그래서 너를 혼자 기르면서 아버지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어려운 지경에 다다를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하고 주소를 줄 테니까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. 아마 어려운 사정을 잘 얘기하면 모른 척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 이렇게 이제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수소문 그때 이제 찾아갔는데 참 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. 예, 아마도 이 어머니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끝까지 아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지금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이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하필 가봤더니 이미 1년 전에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한 뒤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그 친자식들이 받았겠죠. 근데 사실은 이 남성이 상당한 재력가여서 그 본처의 자녀들이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. 이걸 알게 된 이제 이 남성이 사실은 이제 그 이복형이라고 해야겠죠. 이복형을 찾아가서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. 물론 배다른 아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니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나에게도 있으니 조금 배분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때 그 이복형이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라고 마치 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종이 한 장을 내보여요. 그게 뭐냐면 25년 전에 이 어머니가 이 30대 남성의 어머니, 지금 아픈 이 어머니죠. 이 어머니가 쓴 내용인데
이 남성에게 지금 이 아들은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해주는 확인서와 그 대가로 집 한 채를 받는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집 한 채를 받는 조건으로 예. 이 아들은 당신 아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복형은 이거 다 25년 전에 끝난 일인데 친아들도 아닌데 무슨 주장이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30대 남성이 잘 알지도 못하는 25년 전에 정말 어렸을 때 아마 또 어머니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친생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각서와 함께 집 한 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그때인데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써준 거고 실제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친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예. 그 얘기인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다 끝난 거다. 어쨌든 집안채로 그때 다 이걸 잊기로 끝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혼외자인 거 자체를 서로 잊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. 결국은 입장은 다르고 문제는 당사자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예. 상태인 거죠. 근데 오늘 그 이 30대 남성의 이제 궁금증이라고 할까 어떤 게 가장 궁금한지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. 네, 첫 번째는 25년 전에 어머니가 쓴 합의서, 친아들이 아닙니다. 이 자체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?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. 만약에 이래저래 친아들인 게 인정이 되더라도 이미 1년 전에 상속이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아들로 인정받고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. 근데 저는 뭐 아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니다라고 각서 뭐 합의서를 써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아들은 아들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?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아버지가 합의를 하면 아버지고 합의를 안 하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도 이렇게 판단합니다. 이렇게 신분 관계에 관련된 합의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휴지 조각이고요. 예, 첫 예. 번째, 이 휴지 조각이 오히려 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오히려 영으로 오히려, 사용될 오히려. 수가 있는 거고요. 네. 이제 보통은 우리가 친자가 되려면 출생 신고를 하죠. 예, 근데 출생 신고는 지금 전혀 안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내 아버지가 저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걸 하려면 소위 말해 당사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. 예, 예. 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인지 청구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덜컥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럼 인지 청구를 어떻게 하지라고 어떻게 하는데요. 당사자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 씨는 이제 인지 청구라는 것을 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, 그러니까 안지 1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. 인지 청구를 해서 일단은 친자 관계를 이제 확인해 놓는 것이 1차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법원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런 인지 청구를 하다가 중간에 뭐 다른 것들이 해결돼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인정받는 걸 인지 청구라고 하면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해했던 경우가 있어요. 그 하해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. 예, 예.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지 관련된 거 친자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말뿐인 거고요. 천륜을 뭐 법이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결국은 인지 청구를 통해서 다만 그 기간에 있습니다. 예, 예. 사망한 걸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오늘 알았잖아요. 오늘부터 이제 1년입니다. 시간은 꽤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안날로부터 1년이 안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인지청구는데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인지청구했을 때 유전자 조사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가능합니까 그러면? 형제가 있잖아요. 아, 형제간에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들하고 해서 유전자가 이복형은 뭐 좀 싫지만 비슷합니다. 유전자가 뭐 퍼센트별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50%는 일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. 예, 예. 뭐 남이 아니잖아요. 피가 섞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근데 어머니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아들은 맞을 것 같거든요. 제가 네, 보면. 맞겠죠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찾아가라고 해석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n분의 1로 딱 그러면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일단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니까 다 상속분대로 나눠 가졌을 거예요. 그게 예. 첫 번째 유언이 있을 수 있죠.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을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의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미 받은 이복 형제들에게 내 상속분의 절반을 달라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일단 할 수 있고요. 일단 할 수 있고. 또 두 번째 아버지가 유언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. 예. 그럼 진짜 n분의 1입니다. 아. 그럼 진짜 n분의 1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총재산을 확인해서 상속을 받아간 이복 형제들에게 본인의 이 원래 자기까지 포함해서 나눴을 그 비율대로 다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, 예. 지금 현재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왜냐하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이제 안날로부터 3년,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
이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복 형제들로부터 본인의 상속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.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. 제가 하나 질문 드린 게 어머니가 25년 전에 집 한 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. 이거 집 한 채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러면 지금 오늘 상담하신 30대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? 집 한 채를 받았다라는 게 어머니가 받은 건데?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. 아버지가 이제 예. 주신 거라고 봐야 되고 이거 아무 상관은 사실 없어요. 상관이 근데 없는 거죠. 만약에 이걸 뭐 따지려 그러면 복잡해지긴 한데 상속 받는 사람은 지금 형제들끼리거든요. 예, 예. 어머니가 지금 증여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문제될 건 사실 없습니다. 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도 아닐 뿐더러 증여를 준 거고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역할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상속인들 사이에서 미리 증여를 한 거는요. 나중에 상속분을 다 합쳐서 나누잖아요. 그렇죠. 상속인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어머니는 어머니는. 상속인이 아니죠.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증여. 다른 사람의 한 증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들어올 수 없어요. 일단 첫 번째. 예, 예. 두 번째는 조건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이거 주장하지 않기로 해서 집을 준 건데 그 조건을 어겼으니까 반환해라. 원래 네. 조건부 증여는 줬던 것도 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다만 이 조건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조건 자체 불법 조건입니다. 그러네요. 그래서 아. 민법 104조에 반하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무효. 그럼 단순 증여니까 이건 반환을 못 오늘 오늘 상담하신 분에게 저희가 답드린 건 깔끔하게 정리되네요.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. 근데. 합의서에 대한 부분은 예.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다. 합의서는 무효다. 그 대신 재산 상속에 대한 권한은 확실히 있다.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군요. 다음 사건인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.